당신들이 무시한 사람, 내 며느리입니다. 김정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치 타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테이블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버렸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희는 유리잔에 담긴 위스키를 느리게 흔들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20년간 혼자서 일구어낸 회사. 남편 없이 아들 민석을 키우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어머니,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희는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나오는 건 무슨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설마 그 일은 아니겠지. 대학 교수직도 안정되고 이제 겨우 32인데. 하지만 그날 저녁 민석은 예상대로 한 여자를 데려왔다. 정희가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머니, 이쪽은 이수진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희는 와인잔을 들던 손을 멈추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화려한 액세서리 없이 소박한 귀걸이 하나만 달랑 걸려 있었다. 분명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인상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럴듯한 성품처럼 보였으나 정희의 눈에는 그저 평범함 그 자체였다. 아들이 데려올 여자라면 좀 더 특별한 사람일 거라 기대했다. 유학파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최소한 대기업 임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초등학교 교사. 좋은 직업이네요. 정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미소로 대답했다.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행복합니다. 식사 내내 정희는 수진을 관찰했다. 말투, 식사 예절, 대화 방식까지. 결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이 여자에게 반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특별한 무언가는 보이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정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희는 어떻게 만났니? 민석이 대답했다. 대학 봉사 동아리에서요. 수진이는 그때부터 교육 봉사를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희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너무 평범하잖아.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담담해졌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민석이 돌아왔고 그 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외아들의 선택. 받아들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평생 최고만을 추구해온 자신으로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희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겉으로는 수긍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민석과 수지는 부부가 되었고 민석의 새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정희는 자신이 오랫동안 참석해온 교양 모임에 민석 부부를 초대했다. 20년 넘게 이어온 모임으로 대학 교수, 기업 임원, 법조인 등 소위 상류층이 모이는 자리였다. 정희는 수진에게 이 모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수진을 모임에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내 며느리를 소개할게요. 우리 민석이 아내예요. 정희는 모임 멤버들에게 수진을 소개했다. 수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희는 그런 수진을 지켜보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다. 분명 예의 바르고 단정한데 이 자리에서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어디 대학을 나오셨나요? 모임의 원로인 박 교수가 물었다. 지방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짧은 대답에 박 교수의 눈빛이 변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실망과 판단이 섞인 눈빛.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수지는 점점 대화에서 소외되었다. 해외 미술전 이야기, 최근 경제 동향, 유명 오페라 공연 평. 수진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정희는 와인을 홀짝이며 주변을 살폈다. 민석은 익숙한 얼굴들과 대화하느라 바빴고 수지는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어색하게 미소 짓는 수진의 모습이 정희의 가슴을 살짝 아프게 했다. 정희 씨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교수까지 됐는데 며느리는 어디 출신이라고? 정희의 오랜 친구 윤 대표가 술 기운에 취해 귓속말로 물었지만 목소리가 커서 주변에 다 들렸다. 정희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수진 씨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그래. 재벌가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뭐 교사면 괜찮긴 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는 수진을 흘깃 보았다. 수진은 분명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와인잔만 돌리고 있었다. 민석은 다른 쪽에서 대화 중이라 듣지 못한 듯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을 향한 미안함과 동시에 어딘가 못마땅한 감정이 함께 밀려왔다. 며느리를 무시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바라던 며느리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정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길에 테라스에 서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밤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춥지 않니? 정희가 다가가 물었다. 수진은 살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 어머님. 괜찮아요. 좀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정희는 이 자리에 수진을 데려온 것이 실수였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들어가자. 음식이 더 나왔을 거야. 정희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 정희는 수진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교양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정희는 피로감을 느꼈다. 사교 모임은 언제나 그녀의 에너지를 빨아들였지만 오늘은 유독 지치는 기분이었다. 수진을 데려온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민석은 기분 좋게 웃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민석이 필요할 때마다 반응해주는 정도였다.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불만족스러움과 동시에 어딘지 모를 안타까움. 오늘 모임 어땠어?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자 정희가 수진에게 물었다. 진심으로 궁금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정치적인 대답이었다. 정희는 수진의 진짜 생각이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수진이 다가와 테이블 위 와인잔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희는 거절하려다 그냥 두기로 했다. 둘이서 정리하는 동안 민석은 마지막 남은 손님들과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은 묵묵히 그릇을 정리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정희는 수진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세심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손. 하나씩 찬장에 그릇을 넣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다. 평소에도 이런 일 많이 하니? 정희가 물었다. 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정리하는 일이 많아요. 또 제 성격이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니 이전에도 민석의 집에 갔을 때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물론 가사 도우미가 있겠지만 그 배치와 분위기에서 수진의 손길이 느껴졌었다. 물컵을 닦던 수진의 손이 문득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보석 반지 하나 없는 손. 단정하게 깎인 손톱과 약간 거칠어 보이는 손등.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손이었다. 그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오늘 고마워요.
항상 좋은 시간이에요. 마지막 손님인 윤 대표가 코트를 입으며 정희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작게 덧붙였다. 며느리가 성격은 참 좋아 보이네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은근한 비꼼이 담긴 말이었다. 정희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 윤 대표가 떠나고 정희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수지는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정희는 묘한 위험을 느꼈다. 화려한 말솜씨나 화려한 배경은 없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품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도 돼. 피곤할 텐데. 수지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정희는 조용한 단단함을 발견했다. 윤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성격은 참 좋아 보이네요.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절하였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했다. 정희는 그런 수진의 모습이 새삼 눈에 밟혔다. 교양 모임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수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여전히 화려하거나 특별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녀만의 조용한 단단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민석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진의 정성을 느꼈다. 금요일 저녁 정희는 자신이 후원하는 문화재단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압구정동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를 대동했겠지만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라운지에 도착해 정희는 주최 측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테이블로 향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보였다. 테이블에는 수진을 포함해 5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모두 세련된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수진만 유독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 눈에 띄었다. 정희는 인사할까 망설이다 일단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의 대화에 집중됐다. 야,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얼굴 본 적 없는 것 같아. 화려한 귀걸이를 한 여성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진은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다. 그러게, 동창회도 잘 안 나오고. 바쁜가 보네. 수진이 대답했다. 아무래도 학교 일이 좀 바빠서. 아직도 선생님 해? 우리 유진이는 이제 뉴욕 본사로 발령받았대. 민지는 작년에 변호사 됐고. 주변 여성들이 자랑스럽게 각자의 근황을 떠들어댔다. 유명 대기업 임원, 성공한 변호사, 해외 주재원. 화려한 이력들이 오갔다. 그 사이에서 수지는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김민석이랑 결혼했다며? 서울대 나와서 젊은 나이에 교수된 그 김민석. 어떻게 만났어? 수진의 대답보다 옆에 앉은 여성의 말이 더 빨랐다. 그러게, 우리 중에 김민석 같은 남자 만난 건 수진이 처음이야. 대박 아니야? 우리 때는 공부도 그냥 그랬는데.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수진을 보는 그들의 눈빛이 순수한 축하보다는 의아함과 시기가 섞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솔직히 어떻게 그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궁금해. 혹시 부모님 통해서?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봉사활동에서 만났어. 봉사활동? 그래. 근데 시어머니는 어때? 들은 바로는 되게 무서운 여자라던데. 정희는 귀를 쫑긋 세웠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다. 어머님은 강인하시고 대단한 분이야. 존경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곧 다른 여성의 말이 그 따뜻함을 지워버렸다. 그래도 좀 힘들지 않아? 솔직히 우리 수진이가 좀 배경이 부족하잖아. 그 말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수진의 표정이 궁금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수지는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정희는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들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점점 더 거슬렸다. 그래도 민석 씨 어머니가 기업 CEO라며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 화려한 목걸이를 한 여성이 또 다시 묻자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건 없어. 다들 좋으신 분들이야. 에이, 겸손하긴.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 무섭지? 그런 집안에서 우리 수진이 같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가면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할 것 같은데. 가르친다는 말에 정희의 귀가 솔깃해졌다. 자신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더 세련되게 옷 입는 법을 알려주고 와인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과연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수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잔을 돌리고 있었다.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듯했다. 그래도 부럽다, 진짜. 우리 중에 가장 조용하고 평범했던 수진이가 이렇게 잘된 남자랑 결혼하다니. 비결이 뭐야? 혹시 뭐 배운 거 있어? 비꼬는 듯한 말투에 정희는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꽉 쥐었다. 동창이라는 사람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수진을 향한 질투와 깎아내림으로 가득했다. 아니, 난 그냥. 수진이 뭔가 말을 하려는 순간 또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다. 그냥 운이 좋은 거지 뭐. 사실 우리 때 수진이 공부 못했잖아. 내신도 중간이었고. 맞아, 맞아. 이름 있는 대학도 아니고. 그래도 선생님은 됐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김민석 같은 남자는 정말 복권 당첨 수준 아니야? 솔직히 수진이 그런 집안 며느리감은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도 수진을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테이블에서 일어나 옆으로 걸어갔다. 수진아. 정희의 목소리에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수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머님? 동창들의 표정이 일제히 당황으로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 얘기를 하던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테이블의 다른 여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실례지만 여기 내 며느리 험담하신 분이 누구시죠?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희가 어깨를 살짝 눌러 다시 앉게 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진이 고등학교 친구들인데요. 한 여성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고등학교 친구분들이셨군요. 그런데 친구분들 대화를 들어보니 우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느껴지네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진은 당황한 얼굴로 정희를 올려다보았다. 정희는 수진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동창들을 응시했다. 정희는 자신도 몰랐던 분노가 차올랐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진에게 너무 평범하다고 말했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되니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깨달았기 때문일까. 수진 씨 어머님, 저희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화려한 목걸이를 한 여성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희는 그 여성을 가만히 응시했다. 오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방금 전까지 들은 말들이 모두 오해였다면 참 다행이겠어요. 정희는 의자를 끌어와 수진 옆에 앉았다.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제가 방금 들은 대화가 정확하다면 여러분은 수진이를 못 배운 동창, 운 좋게 좋은 남편 만난 사람, 시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정희의 차분한 목소리에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아,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 말실수를. 말실수요?
말실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온 거겠죠.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 며느리는 말이죠. 학벌도 돈도 없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정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수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품이 내가 본 그 어떤 재벌가보다도 더 넓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희는 다시 동창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처음에 저도 수진이를 여러분처럼 봤어요. 그저 그런 여자, 평범한 배경의 사람. 하지만 알아갈수록 깨달았죠.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교양이 뭔지. 목걸이를 한 여성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살짝 움직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 수진이는 후자예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화려한 경력, 좋은 학벌을 자랑하셨죠. 하지만 수진이는 매일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값진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창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은 놀란 얼굴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친구를 운이 좋았다고 폄하하기 전에 그 친구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봤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제 아들은 그런 면을 알아보고 수진이를 선택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수진아, 우리 이만 가자.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수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창들은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테이블을 떠나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참, 다음에 친구 얘기할 때는 좀 더 친구답게 얘기하세요.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정희와 수진은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두 사람 다 말없이 주차장으로 향했다. 정희는 수진의 걸음이 평소보다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정희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에 타.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정희의 차에 올랐다. 정희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묘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미안해요, 어머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희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다고? 내가 왜? 그런 자리에서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해서요. 제 친구들이 실례를 했네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은 여전히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게 수진의 모습이었다.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마음. 내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수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나도 그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너무 평범하잖아.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그 모습에서 지난 2년간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 수진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치를, 얼마나 많은 상처를 참아왔을까. 힘들었지? 내가 며느리로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췄다. 정희는 그 순간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수진은 급하게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늘 공정하셨어요. 그냥 제가 어머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정희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시내 한복판이었지만 지금 할 얘기는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야. 내 기대가 잘못된 거였어.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창밖 불빛에 비친 수진의 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강인함이 이제야 보였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 달랐으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정희는 자신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오늘 내 친구들이 한 말들,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 된 이후로 내가 알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성공이 뭔지, 품격이 뭔지. 수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민석과 결혼하고 난 뒤 그 애가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 전에는 늘 경쟁에 시달리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 그게 다 내 덕분이야. 수지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 들었어. 강인하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솔직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내 입에서 나오니까 더 의미 있게 들리더라. 수지는 흐려진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성공한 여자 사업가. 듣기엔 멋있지만 늘 경계하고 의심받는 자리였어. 그런데 내가 와서 우리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어. 민석이 행복해졌고 나도 덩달아 행복해졌지.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 넌 충분히 특별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정희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 오랫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정희는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처음 수진을 만났을 때는 아들이 더 특별한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은 수진만큼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 저녁 정희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내일 시간 되니? 집에 와서 저녁 먹자. 네, 어머니.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향했다. 요리사에게 내일 쉬라고 전했다.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하고 싶었다. 손맛이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 정성만큼은 충분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요리 준비를 했다. 민석이 좋아하는 갈비찜, 수진이 맛있게 먹었던 낙지볶음, 그리고 두 사람 다 좋아하는 해물파전까지. 평소 같으면 요리사가 준비했을 상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정희의 손길로 완성됐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다. 왔구나.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민석과 수진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수진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꽃 가져왔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다. 꽃의 향기가 은은했다. 화려한 장미나 백합이 아닌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꽃다발이었다. 고마워. 참 예쁘구나.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다. 민석은 평소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조금 긴장한 듯했다. 정희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아직도 자신을 어려워하는 듯했다. 저녁 준비 다 됐어. 먼저 식탁으로 가자. 민석이 먼저 식탁으로 가는 동안 정희는 수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 수진은 살짝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정희는 직접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설명했다. 이건 민석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찜이고 이건 수진이가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던 낙지볶음이야. 민석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 오랜만에 요리가 하고 싶어서. 수진은 감동한 눈빛으로 음식을 바라봤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일은 없었는지.
다음에는 같이 하자. 오늘은 내가 너희 둘을 대접하고 싶었어.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민석은 회사 이야기를, 수지는 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정희는 수진에게 물었다. 학교 생활은 어때? 아이들 가르치는 게 많이 힘들지?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깨닫는 순간을 볼 때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수진의 눈빛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닌 타인의 성장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말보다 내 눈으로 본 내가 맞더라. 정희가 문득 말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수진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는 얘기야. 민석은 뿌듯한 표정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젊은 부부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아들이 찾았다는 사실이 기뻤다. 앞으로 우리 집에 더 자주 와. 같이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수지는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경계나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정희는 이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한 선택의 의미였다. 정희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